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딜라인입니다. 가족의 유산을 기르기 위한 가족 모임에서 제 형부가 일어나 제 프로젝트를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넘겨가는 모습을 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보다 더 아팠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소리나 비난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수년간 무시당하고 사진에서 잘려나가고 목록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쌓인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주석으로 만드는 느낌을 해본 적 있나요? 바로 거기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리조나의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공기가 입술을 갈라지게 할 만큼 건조했지만 빛은 미워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죠. 제 발뒤꿈치가 스코스데일의 부모님 저택으로 이어지는 모래돌길에 툭툭 부딪히며 경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지난주 윌리엄스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비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였지만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사는 내일 비즈니스 전략 회의였습니다. 오늘 밤은 포지셔닝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스페인식 타일 지붕, 같은 둘러싼 발코니에 앉지 않는 낡은 라탄 의자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트러스 세제와 과하게 익은 양고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치형 문턱을 넘어 부엌으로 들어서자 반쪽 미소와 분주한 고개 숙임이 나를 맞이했다. 오래지 않아 내 여동생 베라가 방을 가로질러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잔에 담긴 와인처럼 달콤했다. 오, 좋네. 너 왔구나,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일정을 전달하셨어. 받았지? 아직 이메일을 열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위층 손님방에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방은 아직 잠겨 있었고 노트북은 침대 모서리에 열려 있었다. 제목은 업데이트된 가족 계획 일정이었다. 어머니가 쓰셨다. 참고로 브린이 팀을 대표해 로지스틱스 계열을 발표할 것입니다. 브린, 나 아니야. 브린은 가족도 아니었다. 그레엄의 비서였다. 3번이나 읽었지만 이상한 서식 문제일 거라고 희망했다. 아니었다. 발표자 목록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저녁 식사 때 테이블은 런웨이처럼 길고 무자비하게 뻗어 있었다. 베라와 그레엄은 중간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우리 부모님과 몇 명의 이사회 관련 친척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제 자리는 끝쪽 화장실 문 옆에 마지막 의자였습니다. 10분마다 누군가가 실례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 미소 지었습니다. 그레이엄은 평소와 달리 활기차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빠와 함께 케이터링을 칭찬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음식을 직접 골랐다는 듯이요. 베라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닦으며 속삭였고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다. 강한 남성의 리더십이 전통을 유지시킨다고 칼 삼촌이 말하며 잔을 들어 올렸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저는 공급망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에요.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레이엄이 지난 주말에 골프에서 2타를 줄였대. 내일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공급업체들과 연결되도록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침묵에 빠졌다. 누군가가 다른 쪽에서 소금을 요청할 때만 직접 말을 걸었다. 나는 말없이 소금을 건넸다. 그날 밤 접시를 치우고 예의상 필요한 만큼의 소소한 대화를 견뎌낸 후 나는 위층으로 물러났다. 손님 방에는 청소년 시절 사용했던 같은 침구류가 그대로 있었다. 약간 너무 꽃무늬가 많고 약간 너무 빡빡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새로운 물류 모델을 구축하는 데 보낸 내 달이 떠올랐다. 스프레드시트에 빛의 몸을 구부리고 AI 예측 모듈을 테스트하던 밤들. 배달 음식이 식어가던 중 최종 버전을 제출할 때 손이 떨렸던 이유였다. 신경 썼기 때문이었다. 완벽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것을 저장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웃음소리가 계속되었다. 가벼우면서도 연습된 듯한 웃음소리였다. 물 한 잔을 마시러 식당을 지나갈 때 그레엄은 여전히 식탁에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그는 베라의 의자 등받이에 팔을 가볍게 걸치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물류는 틈을 찾는 방법을 알면 복잡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야. 그때 일이 일어났다. 그는 복도 쪽으로 나를 향해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베라 쪽으로 돌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내 등 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저녁 식사는 우연이 아니었다. 잠을 못 잤다. 정말로. 손님 방의 천장 선풍기가 느리고 규칙적인 회전을 반복하며 16살 때부터 그곳에 있던 꽃무늬 벽지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가끔 밖의 바람이 스투코 벽을 스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그 아래에서 베라의 이메일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단순히 단어만이 아니었다. 브린이 물류 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내용이었지만 그 캐주얼리스, 내가 자신의 지우개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누워 소녀 시절에 세어보던 천장의 균열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렸다.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안정적이면서도 불안한 음성으로 마침내 말했다. 왕자를 확인해. 나는 침대에서 슬며시 일어나 맨발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린넨 장롱 밖의 바닥판이 여전히 삐걱거렸다. 이 집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패턴도, 계층도. 베라는 몇 년 전부터 옛 사무실을 자신의 개인 계획 공간으로 바꿨다. 깔끔한 방이었지만 가죽 정리 트레이, 자격증과 맞지 않는 액자, 그리고 작동할 때조차 싫어했던 새 광택 프린터가 있었다. 먼저 아래 트레이를 열었다. 내 제안서 15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첫 번째를 열었다. 빈 페이지, 완전히 빈 페이지였다. 헤더에만 내 이름이 남아 있었다. 물류 최적화 초안, 딜라인 러로 내 배가 돌처럼 가라앉았다. 이건 인쇄 오류가 아니었다. 고의로 교체된 것이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프린터 화면을 켜서 활동 로그를 열었다. 그 파일은 2일 전에 다른 컴퓨터에서 저장된 것이었다. 로그에는 어제 아침 베라의 노트북에서 다시 액세스된 기록이 있었다.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는 아니었다. 무언가가 깨지기 직전에 차가운 명료함이 느껴졌다. 방을 조심스럽게 나와서 아무것도 제자리에 두지 않도록 주의했다. 침대로 돌아가 천장을 다시 쳐다봤지만 이제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깨어 있었다. 사촌 레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예전에는 내 편이었던 그 사람이었다. 헤이, 베라가 회의용으로 인쇄할 걸 도와줬어. 그녀가 답을 입력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기 위해 물었다. 10분 후 그녀의 답이 왔다. 네, 몇 개의 파일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 큰 건 없어. 걱정 마, 그 말. 걱정 마, 등 뒤에 칼을 숨긴 사람이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말이었다. 전화를 화면 아래로 내려놓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조율된, 조용한, 계산된 행동이었고 모두가 보지 않은 척할 만큼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며칠 만에 가장 깨어있는 상태였다. 회의 안건에 다시 포함되길 애원하지 않을 거였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말할 게 없을 때만 내 말을 듣는 방에서 내 자신을 설명하지 않을 거야? 파일을 정리하던 중 알림이 떴다. 링크드인, 시애틀 이후로 보지 못한 이름으로부터의 메시지. 델핀. 안녕하세요. 그레엄이 당신의 형부인가요? 그가 우리 근처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잠시 쳐다보며 심장이 조여졌다.
그는 지난해 우리 회사에 물류 프로젝트를 제안했었다. 훌륭해 보였지만 결국 대부분이 그의 것이 아니었다. 전체 프로젝트가 폭삭 무너졌다. 공식적으로 징계받기 전에 그는 떠났다. 답장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패턴은 이제 완전한 순환을 이뤘다. 그레엄의 첫 번째 도용은 아니었다. 단지 원작자가 반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첫 번째 경우일 뿐이었다. 데스크톱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리얼 파이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암호화로 잠그고 백업 프로토콜을 설정했다. 대학 시절에 만든 가명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 계정은 아무도 모르는 계정이었다. 그 다음 표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내부는 빈 껍데기인 복제 버전을 만들었다. 슬라이드는 인상적이었다. 차트, 색상 구분된 모델, 임시 숫자, 하지만 기본 코드는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링크는 모두 살아있는 데이터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 버전을 베라가 실수로 나를 추가한 공유 폴더에 넣었다. 파일 이름은 예에 바르고 공식적이며 매력적으로 지었다. 가족 비즈니스 전략, 물류, V2, 최종이라고 입력한 후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반사된 모습은 지쳤지만 패배하지 않았다. 그가 발표하게 두자라고 속삭였다. 내 입술이 미소로 휘어지지 않았지만 더 정확한 표정이 떠올랐다. 승리한 순간이 아니라 보여지기만을 기다리던 시간이 끝난 후의 표정이었다. 다음 아침, 나는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식당에서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나 에스프레소 머신이 예열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나는 소소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시고 거실 전체를 볼 수 있는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레엄이 거기서 연습 중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만들지 않은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안정적이었고 연습된 듯했다. 실행 단계는 2분기부터 시작되며 자동화된 분류를 통해 크로스 기능 팀을 사전 통합하여 조정할 것입니다. 그는 멈추고 고개를 끄덕인 후 스크롤을 내렸다. 이 다음 그래프는 부하 변동 시 우리의 예측 능력을 보여줍니다. 6주차의 하락은 의도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나는 그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TED 강연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제스처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갔고 아무도 그가 왜 말을 주도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 모든 어이없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열기가 이빨 뒤로 스며들도록 기다렸고 계속 지켜봤다. 공포나 분노가 아닌 계산으로. 모든 움직임, 모든 말, 가짜 데이터에 대한 가짜 시선. 저는 눈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턱을 살짝 기울이는 방식까지도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지난 봄, 지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갈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프로그램에 인쇄되어 있었고 프로필은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었다. 거울 앞에서 연설을 3번이나 연습했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문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엄마가 나를 막았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해로운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보이는 강요된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레엄이 하라고 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기 싫을 거야. 사람들은 여성에게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저는 복도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이 제 팔꿈치를 가볍게 누르며 그건 단순히 제안일 뿐 지시가 아니라는 듯 했습니다. 그레이엄이 더 잘 전달할 거야. 그녀가 추가했습니다. 너는 일을 했어? 그에게 발표하게 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레이엄이 대신 가서 제 연설을 했고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자신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메시지는 전달되었지만 사실 중요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내가 눈에 띄지 않게 되는 첫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같은 시간, 점심 식탁을 준비하며 나는 그레이엄과 베라의 딸 엘리와 함께 식기 배치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겨우 7살이었고 달콤하고 날카로우며 아직 아무것도 필터링하지 못하는 나이였다. 식기류를 놓는 동안 그녀는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지만 일을 끝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고 있던 접시가 손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테이블에 떨어지기 전에 잡았지만 손가락이 접시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나? 나는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하며 물었다. 엘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레엄 삼촌은 그걸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크를 계속 놓으며 내면에서 무언가가 굳어졌습니다. 엘리에게 악의를 품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들은 말을 반복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제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작업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역할을 완전히 재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초기 스케치, 거친 윤곽에 불과했다. 더 세련되고 화려한 것으로 대체될 대상이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지난 2년간 구축한 모든 모델, 시스템, 전략 도크 목록을 열었다. 63개의 파일, 수백 시간의 작업. 그들이 연습 중인 슬라이드에는 내 이름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나를 지운 방식이었다. 내가 한 일을 논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 다 귀놀라움도 없었다. 태블릿을 열고 그레엄이 전날 밤에 접근한 공유 폴더를 확인했다. 가짜 제안서, 빈 슬라이드, 공식도 없고 시각 자료도 없는 파일은 여전히 그 안에 유일한 파일로 남아 있었다. 단 한 줄의 굵은 글씨만 있었다. 행운을 빌어요. 그 다음 진짜 폴더를 살폈습니다. 암호화되어 시간 표시가 되어 있으며 3개의 클라우드와 1개의 외부 드라이브에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승인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을 벗기고 나를 배제하며 웃던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닫을 때 엘리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울려왔습니다. 일을 끝내지 않는 사람. 아기도 조롱도 없이 그 집에서 유일하게 예의 바르게 거짓말을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확인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그들은 모두 내가 단지 장식품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계획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가족 사진, 휴가 사진, 기념일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라가 유산의 시각적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던 것들이었다. 대부분의 액자는 완벽하게 수평을 이뤘다. 정교하게 배치된 대칭이었지만 하나만 예외였다. 그 액자는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항상 그랬다. 여기서 살 때 나는 매번 고쳐놓았다. 지나갈 때마다 다시 수평을 맞췄지만 다음 아침이면 다시 기울어져 있었다. 결국 포기했다. 그 사진은 5년 전 회사 창립 기념 행사에서 찍힌 것이었다. 가족 모두가 그 사진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베라, 그레엄, 그리고 저. 하지만 프레임의 각도 때문에 제 얼굴은 반만 보였고 미소의 끝부분과 어깨만 보였지만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을 다시 걸거나 교체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프레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에 놓일 만큼 소중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복도를 계속 걸어갔어요. 주방은 조용했고 모두 위층에 있거나 흩어져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차 한 잔을 만들고 세탁실 옆에 보관장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사무용품, 먼지 쌓인 트로피, 잊혀진 계절 장식품들이 있었어요. 낡은 홍보 전단지의 산더미 뒤에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즉시 알아봤습니다. 낡은 모서리, 페인트로 얼룩진 표지, 표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은색 샤프펜으로 쓴 제 이름.
페이지를 넘기다 그걸 찾았습니다. 로고였습니다. 17살 때 밤늦게 작업한 것이었습니다. 물류부서의 원래 아이디어였죠. 가족 나무의 실루엣으로 형상화된 얽힌 기어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아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같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 걸 보여줘. 그 로고는 직원 티셔츠에 약 6개월 동안 사용되었지만 베라와 그레엄이 리브랜딩을 결정했습니다. 너무 감성적이라고 했죠? 깨끗한 선과 미니멀리즘이 시장에서 우리를 더 잘 포지셔닝할 거라고요. 새로운 로고는 회색조로 겹친 화살표 세트였어요. 차갑고 공허하고 영혼이 없었어요. 스케치북을 닫고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내일 발표를 위해 준비된 배너가 의자 더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신선하게 인쇄된 광택이 나는 배너에 새 로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원본 실루엣을 가져가 부드러운 모서리를 제거하고 태그라인을 추가해 재포장하고 소독한 후 크레딧이나 언급 없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램베러의 이야기 속에 조용히 흡수된 또 하나의 요소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너를 찍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스케치북을 토트백에 넣고 위층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기울어진 사진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고치려고 손을 뻗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상한 명료함이 나를 덮쳤다. 그들은 나를 약한 고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불편한 존재로 봤다. 그들이 원하는 서사의 불편한 존재로. 그 서사에서 그레이엄은 비전가, 베라는 조직자, 그리고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 도움이 되는 작은 여동생이었다.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열었다. 실시간 데이터를 끌어와 슬라이드를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다. 그들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 개인 서버에 업로드한 후 타임스탬프를 추가했다. 그 다음 피닉스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하는 옛 대학 룸메이트 제나에게 이메일을 작성했다. 이메일 내용은 단순했다. 이 일이 복잡해지면 이 버전을 원본으로 보관해주세요. 전체 메타데이터 포함. 24시간 후에 발송되도록 예약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해가 언덕 뒤로 지며 블라인드 사이로 주황색 빛이 스며들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진에서 제외시켰어. 이제 내가 없는 프레임에서 당신이 어떻게 보일지 보자. 내일은 전략회의인데 나는 더 이상 프레임을 고치지 않을 거야. 아침 식사 직후 전화가 왔습니다. 커피잔을 헹구고 있을 때 전화에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할로드 그랜저, 오랜 협력업체 직원으로 할아버지가 물류부서 초창기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편지로 보내고 분기별 평가회에서만 만난 사람이라도 생일을 기억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델라인, 그는 항상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행사 전에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프로그램에 이상한 점이 있네요. 당신의 이름이 연사 목록에 없어요. 그게 맞을 리 없죠. 주변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컵을 싱크대에 너무 세게 눌렀다. 그냥 실수일 거예요. 너무 빨리 말했다. 초안일 거야. 이런 건 다 그런 거잖아. 상대방 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네, 알겠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니까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주방 카운터에는 그날에 인쇄된 일정표가 쌓여 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 강연자 목록을 확인했어요. 주요 발표자 그레엄 화이트커, 베라라로.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기여자 목록에도
연구 책임자 목록에도, 어디에도요. 프로젝트 전체에서 제 존재가 의도적으로 철저히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배제된 게 아니었어요. 지워진 거였어요. 심장이 귀에서 요동쳤어요. 분노나 공포가 아니라 부인할 여지 없이 진실이 다가올 때 느껴지는 차가운, 꾸준한 박동이었어요. 몇 시간 후, 우리는 정원에서 사전 행사 점심 식사에 모였습니다. 흰색 텐트, 케이터링 버퍼, 기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정중한 재즈 음악. 이는 캐주얼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였으며 본 행사 전의 워밍업이었습니다. 행사 말미에 베라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감사 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자선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이 읽혔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피드백 양식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먼 친척 마이클까지 앞으로 불려나가 등짝을 두드리며 박수를 받았다. 나는 앉아 있었다. 미소 지으며 자신의 추모식을 지켜보는 유령처럼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디저트를 챙기거나 다리를 펴기 위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베라 쪽으로 걸어갔다. 차분하게, 조용히. 저기요, 라고 말했다. 인정식에서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녀는 너무 빨리 눈을 깜빡였다. 아, 그랬나요? 이상하네요. 이름이 너무 많아서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마 실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어깨 너머에 서서 아빠와 이야기하는 그레엄에게로 옮겨졌다. 그녀는 그에게 지시를 받거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내가 필요로 했던 전부였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지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두라고. 그녀는 경직되며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그레엄이 우리 쪽을 힐끗 보며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내 쪽으로 들어올렸다. 마치 내가 그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준 것처럼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여전히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걸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 전략 제안서도 초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목록이었다. 이름, 날짜, 파일 버전, 타임스탬프, 모든 상호작용, 모든 슬라이드, 모든 디지털 흔적. 원본 연구부터 그레이엄이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처럼 연습하는 버전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 나는 음성 메모 앱을 열고 녹음을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프로그램에서 지웠어. 라고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쓰고 있고 그들은 이 목록을 기억할 것. 이다. 인쇄하지 않았더라도.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광택이 나는 목재와 과도하게 우려낸 얼그레이 차의 향기가 이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테이블은 길고 타원형으로 협업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항상 모든 각도에서 관찰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전 8시 55분. 나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이름표도 앞에는 폴더도 없었습니다. 그레엄은 프로젝터 근처를 오가며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베라는 블레이저를 고쳐 입으며 인쇄된 일정을 넘기며 빨간 펜으로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은 제가 결코 질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9시 정각에 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그레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레엄은 향수처럼 입에 발라진 듯한 맞춤 정장의 자신감을 풍기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프로젝터 케이블에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제한된 물류 전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수개월간의 통합 작업의 결과입니다. 클릭. 이 화면은 검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클릭.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한순간. 기술적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베라가 가까이 다가와 들리지 않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다시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 문서, 한 줄 행운을 빌어요. 슬라이드도, 차트도, 예측 모델이나 일정표도 없었다. 화면 중앙에 72포인트 폰트로 표시된 그 한 줄만이 판결문처럼 서 있었다. 침묵이 잉크처럼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한 삼촌이 어색하게 기침을 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그레이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파일 전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는 마우스를 다시 클릭했다. 변화가 없네요. 재무부서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백업은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가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레이엄이 고개를 들어 내 눈과 마주쳤다. 나는 깜빡이지 않았다. 미소도 짓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시선을 오래 유지해 그가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도록 했다. 대립도, 소동도 없었다.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기로 타오르는 침묵뿐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천천히 얇은 검은색 폴더를 꺼냈다. 몇 주 동안 조용히 가지고 다니던 것,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던 것,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 수준보다 조금 높은 톤으로 말했다. 그레엄은 경직되었고 베라의 미소가 흔들렸다. 폴더를 열고 내용을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먼저 날짜가 적혀 있고 나랑 할아버지 윌리엄이 서명한 원본종이 스케치였다. 내가 17살 때 차고에서 늦은 밤에 그린 그 그림,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전체 운영 방향을 영감으로 삼은 그 그림이었다. 다음으로 첨부 파일과 시간 표시가 된 파일, 수정사항, 내 댓글, 그의 인정 내용이 포함된 인쇄된 이메일 체인이 있었다. 그레이엄의 이름은 자동 응답에 한 번만 등장했다.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어깨가 펴졌으며 휴대폰이 조심스럽게 숨겨졌다. 몇 년 동안 나를 쳐다보지 않았던 한 사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종이가 말하고 있었다. 침묵이 나머지를 채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종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영혼이 없는 사업은 불이 켜진 건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영혼을 광택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영혼에는 지문과 같은 흔적이 남아있으며 그 흔적은 모두 여기에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의심도 놓아버렸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대신 발표하시겠어요? 나는 폴더를 닫고 함께 자라온 얼굴들, 나를 무시해온 얼굴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보는 듯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이미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키기 직전에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불빛은 이미 약간 어두워져 있었고 반쯤 닫힌 블라인드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리조나의 익숙한 따뜻함이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며 이 가족의 모든 것처럼 분열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방 안은 시트러스 세제와 다림질한 린넨 냄새가 났다. 누군가 이 공간을 중요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 멀리서 그레엄이 화면 옆에 서서 노트북을 열고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땀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베라는 그의 팔꿈치 옆에 서서 폴더 더미를 조정하며 마치 연극의 소품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했지만 신경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항상 앉던 멀리 쪽 자리에 슬며시 앉았다. 인사도 소개도 없이 종이 소리와 테이블 주변에서 동맹이 미묘하게 이동하는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가 화면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자. 그레엄이 목을 가다듬고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은 검은 채로 남아 있었다. 다시 클릭.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그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아는 거죠? 기술과 저는 오래된 적이에요. 클릭. 이번에는 화면이 밝아졌지만 슬라이드 데크가 아니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제목 화면도 서두도 없이 우리 부엌의 흐릿한 영상이 나왔고 그가 말하는 내용을 알아차리기 전에 내 배가 조여졌다. 그녀는 항상 그렇듯이 얼어붙을 거야. 그레엄의 목소리가 말했다. 델라이는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모르니까 방이 조용해졌다. 의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반쯤 멈췄다. 화면에 그레이엄이 우리 식탁 의자에 기대어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베라는 화면 밖에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천재지만 보이지 않아. 그대로 두자. 누군가 숨을 삼켰다. 다른 누군가가 속삭였다. 오마이갓,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와 나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레이엄의 눈이 내 쪽으로 급히 움직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넓게 열린 눈동자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잘못된 서약을 손에 든 남자의 모습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트북은 닫힌 채로 있었다. 내 손은 차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더 말할 게 없었다. 아버지가 기침을 했다.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목을 가다듬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가 방 가득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충격파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어머니는 너무 빨리 눈을 깜빡이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마치 그 목걸이가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처럼. 베라는 노트북 케이블을 잡으려다 놓치고 너무 늦게 뽑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사촌이 아무에게도 아닌 듯 속삭였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15년 동안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던 레이먼드 삼촌은 팔을 교차시키고 뒤로 기대며 얼굴은 긴장된 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들로부터 나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침묵이 항상 무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판결이었다. 그레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는 창백했고 턱이 긴장했지만 여전히 유지하려는 환상을 놓지 않고 있었다. 베라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폴더 밑부분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모두 들었다. 만약 내가 그 영상을 만들었다면 잔인했을 것이다. 그 말을 한 초, 두 초 동안 그대로 두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손을 뻗어 테이블을 검지손가락으로 한 번 두드렸다. 영상은 당신의 공유 폴더에서 자동 재생되었다. 누군가 1시간 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손이 천천히 의도적으로 박수를 쳤다. 또 다른 손이 이어졌다. 기립박수도 화려한 선언도 없었다. 그 박수는 그 방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청산과 결산의 박수였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내가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의자에 앉아 그들이 나를 없이 쓰려고 했던 이야기를 내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방은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듯 했다. 영상이 끝나고 놀라움의 박수가 잠깐 일렁인 후 대화는 어색한 파편으로 돌아왔다. 짧은 속삭임, 아래로 향한 시선, 의자를 살짝 끌어내는 소리. 나는 창가 근처에 서 있었다. 햇빛이 카페트 위를 천천히 기어가는 듯 했다. 마치 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누군가 리듬에 맞지 않게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은 따라하지 않았다. 박수는 곧 사라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은 옆에 가만히 있었고 숨은 차분했다. 내면에서 떨고 있었지만 그들을 보지 않도록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방 건너편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의자에 굳게 앉아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고개 끄덕임,
인식의 흔적이라도. 그녀는 팔찌를 조정했다. 카페트를 바라보았다. 나를 제외 한 모든 곳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그레이엄이 말한 어떤 말보다도, 영상 속 웃음소리보다도, 그 뒤에 이어진 숨소리보다도 더 컸다. 그것은 모욕을 받는 것보다 더 나빴다.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었다. 몇 분 후 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깨뜨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다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그냥 이걸 스캔들로 만들지 마, 델핀. 진정시켜. 나는 그를 향해 완전히 돌아섰다. 나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그랬어. 그의 입이 반박을 하려는 듯 열렸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가 다루기 싫은 좋은 점을 지적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나는 손님방 쪽으로 복도로 나갔다. 베르는 이미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저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일이 복잡해져요. 압력 아래에서 결정이 내려져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계속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했어, 델핀. 이 모든 건 그냥 오해일 뿐이야.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작고 날카로운 것이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오해했어? 그녀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가 다음 말을 준비하기 전에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손님 방으로 돌아가서 나는 청소년처럼 상처를 받은 것처럼 서랍을 세게 닫거나 포스터를 찢지 않았다. 단순히 짐을 챙겼다. 그 집에서 내 물건은 원래부터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다. 각 물건을 의도적으로 접어 가방에 넣고 실제 프로젝트 파일을 암호화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열로 가방을 잠갔다. 회의에서 받은 이름표, 델핀 나루, 물류 담당자라고 굵게 인쇄된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걸 침대 옆 탁자에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두고 갔다. 방문을 나서기 전 감정이 아닌 결단의 눈으로 방을 한번 둘러봤다. 방은 베이지색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주연 배우가 떠난 후 남겨진 세트처럼 손대지 않은 채였다.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막으러 오지 않았다. 밖에는 해가 언덕 뒤로 지며 잔디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차로 천천히 걸어가서 시트에 몸을 맡겼다. 엔진을 바로 걸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제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 작업을 시작해. 준비됐어. 누구를 고소하려는 건 아니었다. 아직은. 이건 모든 권리를 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조용히, 법적으로, 영원히. 그들은 내가 그냥 떠났다고 생각할 거지만 그들이 내가 떠났다는 걸 알기 전에 내 귀환을 문서화하고 있었다. 다음 아침, 집은 텅 빈 느낌이었다. 휴식의 조용함이 아니라 수치의 조용함이었다. 계란과 토스트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벽에 스며드는 종류의 공허함. 아무도 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도 없었다. 단지 부엌에서 커피가 끓는 희미한 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여전히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는 것처럼. 나는 평소보다 더 오래 침대에 머물렀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올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들은 오지 않았다. 결국 일어나 전화기를 잡았다. 한 개의 알림, 사촌 레아로부터의 문자였다. 회의에 초대되지 않았을 때 테이블 아래에서 껌 포장지를 나누던 그 아이, 더 잘 알고 있던 그 아이였다. 미안해, 말하지 못했어. 만약 말했다면 나도 내 자리를 잃었을 거야. 그게 전부였다.
그 문자를 오래도록 쳐다봤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떠 있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저장했다. 복수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 문장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내 자리를 잃는 것, 이 가족에서 안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작게 남아있는 것, 동의하는 것, 방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옷을 입었다. 부엌에 반쯤 남은 커피포트에서 커피를 따라 마셨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베라도 없었다. 오전 늦게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푸시 알림이었다. 그레엄이 전문 프로필에 동영상을 올렸다. 클릭하고 앉아 영상을 재생했다. 최근 사건에 대한 혼란을 깊이 후회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조명이 비친 책장 앞에 서서 말했다. 소통의 부족에 대한 든 책임을 지며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서 투명성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의 톤은 매끄러웠다. 배경에는 부드러운 악기 음악이 흘렀다. 피아노, 어두운 분위기의 느린 곡이었다. 조명이 그의 턱선을 돋보이게 했다. 사과에는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언급하지 않았고 내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상황과 오해에 대해만 말했다. 댓글을 스크롤했다. 참으로 우아하다.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게 바로 남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건 AI가 생성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이걸 채팅 GPT와 인턴이 쓴 것 같다고 느끼지 않나요? 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배가 꼬이지 않았다. 목이 막히지 않았다. 이미 커튼 뒤를 봤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늦게 대학원 시절 친구가 스크린샷을 보내왔다. 베라가 그 영상을 재공유했다. 그녀의 캡션은 가족이 먼저, 항상 지었다. 이는 위기 관리가 아니었다. 스토리텔링이었다.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집하고 있었다. 피를 닦아내고 반짝이는 미소로. 그것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라이브러리를 열고 10년 전으로 스크롤의 할아버지 윌리엄과 내가 차고에서 잉크 자국으로 뒤덮인 채 웃고 있는 사진을 찾았다. 그는 내가 그린 원본 스케치를 들고 있었다. 그건 전체 물류 브랜드의 원형이었고 리브랜딩과 간소화된 아이덴티티 아래 묻혀버린 버전이었다. 나중에 그 사진을 한 문장과 함께 게시했다. 일부 이야기는 편집이 필요 없습니다. 해시태그도 비난도 없이 단지 진실만 필요합니다. 1시간 만에 전직 직원들, 공급업체들, 제가 자발적으로 물러났다고 들은 사람들로부터 수십 개의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왜 제 이름이 아무것도 없었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하늘이 멍든 파란색으로 변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좋아요 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파도처럼 몰아치지 않고 느리지만 의미 있는 파문처럼. 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기자로부터 최근 루 비즈니스 구조 내 사건에 대해 언급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한동안 잡고 있다가 속삭였습니다. 공기에게만 말할 거야? 지금은 침묵이 말하게 두자 사무실은 레몬우드 광택제와 다른 시대의 종이 냄새가 났다. 먼지 냄새는 아니었다. 단지 낡고 익숙한 냄새, 이름이 목소리를 넘어 오래 남는 곳의 냄새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할아버지 윌리엄에게 2스푼의 설탕과 고개 숙여 인사하며 커피를 건네던 같은 접수원이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가 서명 이상의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언제라고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되었다. 책상 위에 내 이름이 그의 필체로 기울어져 쓰여진 마닐라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 잉크로 딜라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변호사 트렌트 씨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법적 문서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잡고 이제 안정된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밀봉된 폴더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가 노트북 옆면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낮은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지우려고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해 미안합니다.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요. 그냥 들었다. 내가 이 사업을 오래 유지시켜서 물려받을 만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문의 계획서에 우리가 모두 떠난 후 전해질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는 잠시 멈췄다. 숨을 내쉬었다.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이마를 문지르는 그의 모습이 눈에 부었다.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이름을 잊는다. 기여를 재해석할 수는 있지만 구조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당신도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디오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목적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밀봉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물류 부문의 창의적 및 운영 권한을 이전하는 법적 문서로 그가 망하기 6개월 전에 서명된 것이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굵은 글씨체로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항들은 완벽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우회했습니다. 현재의 경영 구조를 완전히 우회했습니다. 하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을 선언했습니다. 최종 페이지의 여백에는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유산 전환을 감독하는 기업 자문관과 만났습니다. 비싼 넥타이를 메고 명확함 앞에서만 미소 짓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저는 2개의 폴더를 건넸습니다. 하나는 공증된 양도 계약서, 다른 하나는 그레이엄의 사과 영상과 소셜미디어 분석 자료였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공개 성명을 발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중 어떤 버전이 시간이 지나도 더 나을지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도심의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벽돌 구조의 콘크리트 바닥과 탄탄한 구조를 가진 곳이었죠. 신뢰하는 몇 명의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원칙을 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리브랜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에게 보낸 첫 이메일은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닫기 전에 할아버지의 메시지 오디오 파일을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한 후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했습니다. 게시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사회에서 공유하거나 보도자료에 첨부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사라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모든 것을 닫은 후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잊더라도 당신이 만든 시스템은 잊지 않도록 하라. 뒤쪽의 벤치는 수년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 부서진 팔걸이, 다리 주변을 감싸며 다시 차지하려는 듯한 넝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벤치는 항상 그랬듯이 저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내 뒤의 집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소리뿐 아니라 존재감까지도요. 한때 복도에서 메아리 치던 대화들은 짧은 속삭임으로 변했고 미완의 문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죠.
자신이 공모자였다는 날카로운 인식과 이야기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머물러 주길 원했고 그랬다. 베라가 내 옆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손에 2개의 머그잔을 들고 있었고 둘 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커피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잡았습니다. 도자기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를 과소평가했어.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기억되는 것보다 좋아지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그 말을 그대로 두었다. 우리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바람이 울타리를 스치며 죽은 잎사귀를 흔들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과거에는 아프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편지에 대해 몰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편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녀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베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저 앉아 있었다. 그날 끝날 무렵 가족들 사이로 소식이 퍼졌다. 그레엄은 사라졌다. 전화도 이메일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가 다른 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그가 달라스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안도하지 않았다. 원망도 없었다. 무감각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놀랍게 느껴졌다. 한 삼촌이 그가 잠재력이 있었지만 그 말을 마치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말을 흐리는 것을 들었다. 비즈니스 자문이 전화했을 때 그는 사과하는 듯 하지 않았다. 단지 몇 달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급히 말했다. 이사회는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물류 확대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감정이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거나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린 시절 방에 서서 1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 스케치 노트, 반쯤 꿈꾸던 아이디어가 담긴 폴더, 여백에 스크리벨드된 메모들, 한때 아무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백들. 서랍바닥에 뉴스레터와 자료들 아래에 19살 때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그들에게 너를 줄이지 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한 거울이 되지 마라. 건설하라. 호기심을 잃지 마라. 너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빈 방에서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너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편지를 노트북 가방에 넣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편지가 나와 함께 이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아침, 벤치로 돌아가 나무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나무는 내 손길에 삐걱거렸지만, 낡았지만 깨지지 않았다. 나처럼, 내가 이어갈 유산처럼. 피닉스의 아침 공기는 건조하고 안정적이었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새 물류센터의 창문에 금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입구에 걸린 리본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보도와 조용한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죠. 건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외관은 유리강철이 할아버지의 옛 창고에서 재활용된 목재와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디자인 회사는 제 계획을 정확히 따라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고 강렬하며 현대적이지만 뿌리를 지닌 디자인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이중 유리문 위의 글자로 향했습니다. 명판도 현수막도 아닌 영구히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윌리엄과 그의 손녀를 기리기 위한 나루 이니셔티브라는 문구 아래 대문자로 새겨진 델린 나루라는 이름이 돋보였습니다. 이니셜도 약자도 다른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동안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햇빛이 금속 표면에 완벽히 반사되며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환영벽을 감싸는 벽화가 눈에 띄었다. 우리 공급 루트를 상징하는 스타일화된 지도가 손으로 그린 선들 사이로 곡선을 그리며 펼쳐져 있었다. 그 선들은 내 청소년 시절 첫 스케치에 등장한 기어 모양을 반영하고 있었다. 팀은 그 선들을 희미하게 유지했지만 의도적으로 남겨두었다. 내 원래 스케치의 흔적이 새로운 마감재 아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9시경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동료들, 고객들, 몇 명의 이사회 멤버들, 수년간 함께 일했지만 내가 구축한 시스템의 규모를 몰랐던 공급업체들. 그들은 내 손을 잡았다. 일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고 다른 이들은 말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베라는 흰색 리리스 꽃을 높은 화병에 담아 보냈다. 카드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라벨의 출시를 축하합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잘 어울렸어요. 중립적이고 소박하게 그녀처럼요. 제 어머니가 잠시 왔습니다. 그녀는 모임 뒤쪽에 서서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고 저도 그녀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간이 서로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말할 때가 되자 나는 메모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주목을 끌기 위해 목을 가다듬지도 않았다. 단순히 입구 옆에 작은 연단으로 걸어가 방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이곳은 한 해 만에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늦은 밤, 소홀히 여겨진 시간들, 그리고 감사받기 전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건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크지도 극적 탐포코 워전트 하지만 꾸준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손님들이 섞여 다니고 투어를 치고 각자의 화요일로 사라진 후 저는 뒤에 남아 홀을 혼자 걸으며 눈으로 각 구석을 살피고 예술품을 걸 곳, 더 부드러운 빛이 필요한 곳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주 회의실 문에 걸린 이름표에 손가락을 스쳤다. 델핀 나루, 디렉터. 그것은 내 것이었다. 할당받은 것도 빌린 것도 장식용도 아니었다. 방중앙에 서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복원이었다. 저녁을 위해 문을 잠그기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 태양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 마지막 빛이 다시 표지판을 비췄다. 내 이름은 빛나고 있었어요. 새겨진 것이었고 인쇄된 것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피치를 훔쳤어 라고 속삭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건물을 지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항상 가장 진실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 우리 자신의 조용한 끈기가 유산을 형성해요. 과거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크게 소리치는 것,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자신이 지은 테이블에서 떠나 더 나은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짓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쓰려고 했던 이야기 속에서의 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손으로 쌓은 것은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이름이 기초에 새겨져 있다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가족, 직장, 커뮤니티에서 무시당하거나 의심받거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저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함께 쌓은 이야기에서 제외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아니면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여기서는 모든 목소리를 환영합니다. 힘든 이야기라도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 깊이 상처를 주지만 더 강하게 치유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